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그룹 구조 개선을 위해 일부 핵심 계열사의 합병을 요구한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최적의 안을 마련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내식 대란을 겪은 아시아나항공이 한창수 아시아나 IDT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공석이 된 IDT 사장에는 박삼구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씨가 선임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부터 기내식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지난달 인수를 마무리한 자동차 부품업체 ZKW의 본사를 첫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성진 부회장을 비롯해 LG전자 경영진과 현지 임직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G전자는 ZKW와 함께 전장사업 강화 등 미래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 시장의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갭 하락으로 시작이 되면서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이 우리 시장 안에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갈수록 정말 어려운 시장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시장 전략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6% 하락한 2281.58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5% 상승한 818.86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 마감하면서 삼성전자는 45,000원대가 이탈이 됩니다. 44,900원에 SK하이닉스는 7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하락하면서 0.95% 밀린 93,900원에 CJ ENM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1.09% 상승한 241,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평택저널 정우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투생 이강민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장인데요. 자, 먼저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하고 내년에는 꼭 파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그와 관련돼서 현재 시청자들이 궁금한 내용, 이런 것들 잘 제가 풀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또 이 학과장님의 말씀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이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지수가 꺾이니까 흐름이 다시 좋지 않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종목들의 흐름이 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좋았던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적절히 잘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좋은 결과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자, 일단 시황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또 금주간에 핫했던 이슈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해서 학 과장님과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학 과장님, 시황 먼저 분석해 주실까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1선 돌파했다가, 오늘 이제 21선 이탈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보다 좀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하고, 제약바이오의 어떤 그 분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본다 그러면, 플러스 양봉이 나왔지만 일주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하락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였어요. 네, 종가가 2322였죠. 근데 오늘 여기서 끝났으니까 어쨌든 좀 많이 내려왔죠. 일주일 만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건 파란색 61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선 마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여전히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포인트가 될 만한 거를. 첫 번째가 수급입니다. 주식 투자 격언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격언부터 말씀드릴게요. 1번 격언은 뭐냐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1번 격언입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두 번째가 모두가 합창하면 반대로 간다. 이게 두 번째 격언이에요. 이건 제가 초보자 때부터 들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갇히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수급, 유동성이 좋으면 시장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또 이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하수가 논하는 게 차트예요. 그 다음에 조금 알잖아요? 그럼 가치를 또 갖고 따져요. 그 다음 단계가 업종 테마의 어떤 흐름을 따지고요. 최고 수준이 바로 시황을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트는 맞을 때는 그럴듯한데 틀릴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차트가 딱 맞거든요.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데 비정상적 흐름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 지표 갖고 만약에 우리가 돈 잘 벌 것 같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학자하고 프로그래머가 합쳐지면 떼돈 벌어야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예요. 이게 적정 주가를 논하고 막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따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판단 잘해가지고 만약에 돈 벌 것 같으면 경제학자들은 성공하겠죠. 재무제표 잘 보는 어떤 회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하겠죠. 근데 그보다 높은 단계가 뭐냐? 업종 테마예요. 왜냐하면은 업종 테마가 예를 들어서 이쪽이 주도 업종, 주도 테마다 그러면 그 포함된 종목들이 강하거든요. 반대로 비주도 업종, 비주도 테마. 그러니까 일종의 소외 업종 테마라 그러죠.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핵심이 뭐냐? 바로 수급입니다. 시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제가 좀 전에 수급 얘기했잖아요. 올해 1월 29일 고점이었습니다. 1월 30일부터 오늘 종가까지 1월 30일부터 오늘 종가까지입니다. 개인은 10조 7천억 매수했습니다. 10조 7천억.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조 8천억, 5조 6천억 매도했어요. 이 수급에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패턴의 수급에서 간 걸 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왜? 이게 패러다임이거든요. 주식시장의 영원한 패러다임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로
지수가 간다 그러면 개인한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이 뺏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두 번째, 계속 저점 기록했다가, 그러니까 갱신한다 그러죠. 반등 나오고. 또 저점 기록했다가 반등 나오니까 대세 상승 아니냐. 특히 최근에 한 2주 정도 반등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초보자다운 발상이죠. 그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1월 29일이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수급장이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설명드렸죠? 개인이 10조 7천억 매수할 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조 8천억, 5조 6천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밀렸어요. 이 구간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는데 개인이 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간다. 이 말이 안 돼요. 메커니즘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리고, 가끔 초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 저점을 기록할 때마다 다시 반등이 강하지 않느냐, 반등이 나오지 않느냐. 정말 초보자한 발상.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점 기록했어요. 반등 나왔죠. 저점 기록했어요. 반등 나왔죠. 계속 반복은 돼요. 또 여기서 저점 기록하고 반등 나오고, 또 7월 초에 한번 급락했죠. 또 반등. 또 최근에 8월 중순에 급락했다가 또 반등. 이러니까 특히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억지 논리죠. 이렇게 저점 갱신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니까 이건 대세 상승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원리가 똑같아요. 상승 추세에서 조정받는 것과 하락 추세에서 반등 나오는 건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요 땅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계속 갈 것 같습니까? 반대로 고점 딱 찍고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상승장에서는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서 더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자, 이걸 넓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자,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도 고점 찍었죠? 작년 그러니까 7월이었어요. 자, 9월 초까지 조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반대예요. 자, 여기서 최근에 보시면 여기서 저점 찍었다 또 반등 나왔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작년 이 구간이 상승이었습니까? 하락이었습니까? 상승이었잖아요. 상승 구간에서 조정 받는 거나 하락 구간에서 반등 나온 거나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대세 상승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말 이 기초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다? 수급. 주식 투자 1번 격언입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근데 객관적인 수급 얘기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차트. 최근 2주 정도 반등 나오니까 대세 상승이 어쩌고저쩌고 바닥을 찍었네 그러는데 전혀 이제 이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 선상에서 반등 나온 것 같고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 2018년 내내 제가 추세하고 단기는 거의 퍼펙트에 가깝게 맞춰드렸어요. 지난주에 일주일 더 간 것밖에 없어요. 왜곡이 돼갖고. 근데 이제 결국 내려왔는데, 그동안 제가 정말 노력해서, 정말 고생해서, 분석해서 이제 예측을 많이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냥 월화 방송은 당일의 시황, 그 다음에 금요일 방송은 이제 주로 이제 일주일 시황을 말씀드리겠고요. 추세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대로니까. 근데 이제 단기 시황이 문제인데, 단기 시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자제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을 던져놓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건 분명합니다. 추세는 하락은 확실하다. 계속 빠진다. 그 다음에 단기 시황은, 당분간은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주로 당일이나 일주일 정도만 정리해서 해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난 1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맞춰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반등 조금만 세게 나오고 오래 나오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왜 안 빠지냐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말을 안 듣더니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제발 파생을 하라고. 그리고 제발 빠져나올 기회 드리니까 나오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2월 초에 대세하락 선언한 거 이때 못 빠져나온 거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인 줬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준 게 여기에요. 5월 초에요. 5월 초에. 5월 초에 저는 정확하게 10일 전에 4월 22일 날 5월 1주차부터 빠진다고 얘기했고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급락했죠? 근데 제가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의미심장한 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하락하면 정상이고 올라가면 비정상이다. 그런데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한들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한들 한계는 있다. 결국 다시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로 정상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주일 전에 얘기했죠. 이번이 마지막 빠져나오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면 끝나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만약에 월화 계속 빠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하루 오르거나 하루 내린다. 그러면 좀 더 봐야 되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비록 비정상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코너에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시황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변수가 있고 이 왜곡된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 타이밍에 맞게 딱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많이들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흐름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통해서 좀 잘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주 초반에도 일단 반등 이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추차적인 하락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 경제 시간을 통해서 시황에 대한 분석 먼저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가장 또 뜨거웠던 이슈 분석도 좀 모아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봉주 선생님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도 세 가지 이슈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그 증권사들이 반도체주를 초저평가 분석을 했다. 그런 이슈고요. 두 번째 그 이슈는 신흥국 통화지수 하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에 대한 그런 이슈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주들에 대한 초저평가 분석을 했다. 그런 그 이슈인데요. 증권사들이 반도체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됐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죠. 그 투자은행들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그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좋지 않은 리포트를 내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그 증거로 그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또 하나를 꼽았는데요. 지난 1월 대비해서 7월까지의 그 가격을 보면은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18%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황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스마트폰의 뭐 정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의 수요가 또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에 모건 스탠리가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업황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어떤 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거죠. 수요 악화와 그리고 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반도체 공급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이런 기업들이 공장을 또 굉장히 크게 증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량이 크게 그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아무래도 중국 그 업체들이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또 끼어들면은 수요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철강이 그랬었고요. 최근에 LCD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들의 그 기술 격차가 한국 기업들하고 3, 4년 이상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걱정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중국이 역시 뭐 그 쫓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70%까지 자체적인 그 국가에서 생산한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 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반도체 쪽을 키우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수요가 조금씩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급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한국의 증권사들이 반도체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저평가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증거로 제시한 게 역시 그 PER, 퍼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5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지금 퍼가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인텔이 11.7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뭐 수요의 위축이나 그리고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크게 걱정할 만큼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증권사들의 어떤 그런 분석을 봤을 때는 당장에 또 그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이 나온 건 고마운 흐름인데요. 이 리포트를 낸 그 상황과 그리고 이 증권사들의 어떤 그 행동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수급 동향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8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말부터 증권사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모순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믿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좀 피해도 우려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리포트를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0% 다 믿고 그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필터링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유동성이 얼마나 유입이 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냥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 관련주입니다. 결국은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고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면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한국 시장이 지금 그만큼 매력적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그 상황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뭐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흥국 통화지수가 하락했다는 이슈인데요. MSCI 신흥국 통화지수죠. 그래서 최근에 이 통화지수가 작년 5월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면에는 신흥국들의 불안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사실 최근에 신흥국 통화가 굉장히 그 큰 폭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남아공의 그 GDP가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터키 리라와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소와 그리고 브라질의 헤아로와 이런 것들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던 그 원인이
달러 강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달러 강세의 원인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신흥국들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무역 전쟁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역 전쟁도 계속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국과는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일본 쪽과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점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에게 협조를 하는 그런 국가들에게는 조금 베푸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뭐 철저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무역전쟁 관련해서는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들의 어려움이 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신흥국들의 이런 어려운 흐름이 문제는 중국 시장이나 또 한국의 어떤 금융시장 이쪽에도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중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국의 어떤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좋은 분위기가 나오기에는 당분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증권사들이 사실 목표 주가를 너무 남발한다. 그런 이슈입니다. 사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천차만별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죠. 사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76,000원, 이 정도로 하면서 거의 36%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별로 30%가 넘는 그런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나 시장의 상황과 전혀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목표 주가,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신규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맹신하고 그냥 매매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표 주가를 더 좋게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제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 주가가 당장에 이렇게 가까운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시황이나 업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증권사의 어떤 그런 리포트나 이런 목표 주가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의 흐름, 시황, 그리고 업종의 흐름,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 주가의 어떤 등락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통화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강달러가 지켜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 밖에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금주 이슈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주간 다양한 질문들 함께 도와드렸는데 그렇다면 금주의 장학생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장학생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의 장학생입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끝자리 5652님이고요. 두 번째 장학생은 끝자리 5013님이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먼저 학과장 정호 대표님이 꼽아주신 장학생 끝자리 5652님의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자, 이 질문은 장학생으로 뽑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영풍인데요.
제가 이제 봉수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딱 1분 안에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잘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몰라요. 현재 기준의 이론적 가치가 바로 적정 주가예요. 미래 관점의 가격 설정이 바로 목표 주가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어떻게 설정하냐면 실적을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순익 산출한 다음에 퍼로 나눠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취향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반토막 난다. 반대로 1년 뒤에 더블이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증권사의 영원한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맨날 그것만 해요. 취향을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이 방송 시청자들은 저는 웬만한 진짜 전문가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풍을 한 이유가 뭐냐? 일단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10만 원대입니다. 평택초는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는 일단 예측 매매로서는 좋다고 봅니다. 왜? 중장기 매매는 아니래도 충분히 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과를 떠나서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71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여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71만 원 여기거든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7월에 저점 찍었죠. 8월에 저점 찍었죠. 또 9월에 또 왔어요. 뭐 거의 뭐 다중바닥 형태 비슷한데 뭐 여기서 무조건 중장기로 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왜? 130만 원대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아주 좋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사람은 길게 보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과정이 비합리적인 사람은 순간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 투자할 때도 그렇지만 사람도 이렇게 판단할 때 그걸 보거든요. 저 사람의 프로세스가 어떤지. 거의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오늘 아주 잘한 질문을 제가 꼽아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 과장님이 꼽아주신 금주의 장학색은요, 영풍을 매수, 그리고 질문 주셨던 시청자분이십니다. 일단 뭐, 결과를 떠나서 단기 매매는 충분한 절대 가치주이다. 영풍 자체 그 종목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시청자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장학생도 만나볼까요? 끝자리 5013님을 네,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저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도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았는데요. 매수를 잘했다는 게 저점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방송에서 늘 우리가 평택촌놈 정석 투자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5일선이 21선을 타는 순간에 매수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순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매수를 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26,15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죠. 지금 좀 확대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아마 매수를 이날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하락 추세죠. 아직까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61선이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요. 고점 기록 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중간중간 반등은 나옵니다. 이렇게 저점, 단기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고요. 또 뭐 반등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서도 계속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일단 여기서 저점을 한번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어떤 그 뭐 캔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매수할 만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뭐 비리 관련해서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그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합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중간에 대충 이렇게 매수를 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저점에서 어느 정도 확인까지 하고 매수를 했다는 건 상당히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지금 좋았는데요. 뭐 결과까지 좋아서 아주 그런 좋은 매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이렇게 합리적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과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 결과가 좋아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시청자분께서는 역시 저점 매수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이 참 합리적인 그런 매매였습니다. 이런 과정들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참고해서 현명한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0시 32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 전부터 선물 쪽에서는 지수는 이미 좀 계속해서 많이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본장의 출발은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 일본 쪽으로의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한 주간에 금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재수강 발표도 이어가 볼 텐데요. 금주의 재수강 발표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재수강 발표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4390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6840님입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요.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함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학 과장님, 금주의 재수강생 어떤 분 꼽아주셨을까요? 네, 파라다이스인데요. 좀 전에 강원랜드하고 이유는 똑같은데 이분은 반대로 하신 거죠. 잘못하신 거죠. 좀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택촌놈 차트 이론상 이건 추격 매수고요. 좀 전에 그 봉투님 설명했죠. 이건 저의 차트 이론입니다. 어떤 책에도 어떤 강의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 똑같이 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5일선 20% 탈때 매수하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했냐?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추세 판단 기준 알려드렸죠? 61선, 파란색이 빨간색 121선 이탈할 때 하락 추세라고. 그러면, 올해 3월부터 계속 하락 추세예요. 맞죠? 이럴 때는 5일선 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왔었죠? 여기서도 왔었죠. 여기서도 왔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결국 손해봤죠. 괜찮아요. 5% 손절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동그라미 들어갔으면 많이 하고도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더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과정상 이건 좀 무리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아쉬운 종목 질문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아쉬운 질문, 금주 재수강생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드린 내용들을 다시 또 리뷰를 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더욱더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봉주 선생님은 재수강생으로 또 어떤 질문을 뽑아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그 워스트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뽑아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잘못된 그 이유는 그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죠. 사실 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분에게는 F를 드렸었습니다. 일단 뭐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매 행태 자체가 어떤 이런 쪽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손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려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짧은 기간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어요. 상장 이후에 신규주의 성격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장 이후에 100% 이상 상승했는데 최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해서는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겠죠.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매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적정 주가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적정 주가가 굉장히 그 유용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차트인데요. 이분이 매수한 가격이 11만 6,658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아마 이 정도 되겠죠. 자, 좀 확대를 해볼까요? 11만 6,658원입니다. 딱 보기에도 지금 추격 매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죠. 문제는 지금 저점이 55,300원이기 때문에 12만 3천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100% 이상 상승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따라잡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직전에 최고점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동안 이 종목을 쭉 지켜봤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21선 이하로 조정을 받는 눌림목 구간, 그리고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고점을 기록하고 121선까지 이탈하면서 가격적으로 충분한 그런 그 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하고 다시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한 그 심리는 하나입니다. 계속 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하면 금방 손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 비중이 작은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하락하면은 그 일명 물타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 하락했을 때 손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 자체도 10%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도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그 추격 매수는 향후에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흐름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고요. 그리고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은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격 매수는 향후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추격 매수는 지양하셔라라는 조언까지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에 베스트 질문으로 꼽히신 분들에게는요, 평택촌놈 서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쉽게 워스트 질문으로 꼽히신 분들에게는 평택촌놈 아카데미 VOD 2주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한 지 10분 남짓 지난 시각인데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네, 개장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w falls 100 points as big jump in waves strokes fears of more rate hikes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임금 인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우려 속에서 지수가 좀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고용은 늘어나고 또 실업률은 낮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 지표의 호조 속에서 또 국채는 좀 약세를 이어가고 또 달러는 강세를 이어갔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보스턴 연준 의장은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사실상 9월과 12월 올해 남은 두 차례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외신 쪽의 의견들은 분분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이슈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또 나프타 협상이 과연 타결될 것인지, 또 캐나다의 회담이 불발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캐나다 중앙은행은요, 나프타 협상이 실패를 한다고 해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캐나다 경제가 강한 탄성력을 보이고 있고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더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다라고 총재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GDP 성장률이 올해 남은 기간 2%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이 중앙은행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무역 갈등 때문에 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또 이 발언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전날 금리를 1.5%로 동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 마감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0.4% 상승해서 2,702.03 마감했고요. 선전 종합지수도 0.1% 오른 1,433.36에 마감했습니다. 사실 미국 대표부의 이 대중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정오쯤에 종료가 됐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좀 전해지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부과 발표가 없었던 만큼 이러한 우려는 좀 해소된 상황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소식인데요. 8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 증가를 했습니다.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1만 1000명, 즉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치인 19만 2,000명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은 3.9%로 비슷하게 나왔고요. 월가 실업률이 3.8%로 좀 예상했던 수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고용지표 호조 때문에 국채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8월의 평균 주간 노동시간은 34.5시간으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네, 외신에서는요, 이렇게 매우 강한 노동시장 상황이 고용주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Trump eyes Japan trade fight라고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무역 전쟁,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일본으로 타겟이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지금 한 칼럼을 통해서 칼럼니스트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미국과 지금 일본 이렇게 회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물론 그러한 것도 우호적인 관계 없이 일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 말하는 즉시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 다음 타겟이 일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무역 공세에 이어질 경우 우호적 관계는 당연히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예전보다 좀 못하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 미국에 대한 대일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역전쟁 이슈 정말 오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무역전쟁 소식 전달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새로운 이슈가 메인이 될지는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 여기까지 금요일장 마감 소식 전달 드리면서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고용지표와 실업률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이어서 일본 쪽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전망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주 초반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봉수 선생님은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수 흐름이 다시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흐름인데요. 사실
그 지수 흐름이 종목 장세도 지수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수가 가든 말든 종목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수라는 게 결국은 종목들의 전체적인 그런 움직임의 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지수는 하락하는데 종목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대형주만 빠지고 중소형주는 계속 상승하면은 종목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로 영향이 크게 미칩니다. 그리고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이 크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코스닥의 어떤 그 종목들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수가 빠진다. 그런데 내 종목은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조금 더 그에 맞는 보수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좋을 때 조금 더 확대해서 더 활발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확대하고 늘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습득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학 과장님의 다음 주 전망, 앞서서부터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추세는 코스피 외국인 매매 동향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하루하루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간 단위로 어쨌든 외국인이 순매도다. 그럼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게 뭐 진짜 외국인, 가짜 외국인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 월화 중에 해드리겠고요. 단기는 역시 중국 증시예요. 뭐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고점, 저점 시간대와 한국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 차트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전 11시면 우리나라는 12시를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의 감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들은 지금 북한 테마에 목을 메고 있는데 힘들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롱산업이에요. 재롱산업. 재롱산업이 본격적으로 간 게 북한 호재 터지면서 간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전에 별 생각 없이 잡아놨던 사람들은 운 좋게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 매매한 사람들 이제 한 10에서 15% 먹었는데 무슨 얘기냐? 북한 제로 뻥 터지고 나서 매매했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손해봤다는 거죠. 절대 다수가. 이걸 명심하시고요. 정말로 북한 관련돼서 이게 호재가 될만 하면 이렇게까지 조정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 두 번째 경우 뭐라 그랬죠? 모두가 합창하면 반대로 간다. 지금 개인들은 북한 테마가 한다고 다 합창하는데 절대 다수의 개인들이 동시에 대박이 나는 테마주는 없습니다. 소수가 갖고 있을 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위험 관리 잘 하시면서 파생 쪽에 주력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